저녁 8시 3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훈의 음악잔치 최성훈입니다. 네, 오늘 하루를 함께 마무리해 주실 두 번째 손님, 라포엠의 불꽃 테너 박기훈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니까 어색하죠? 어색해요. 네. 너무 어색해요. 라포엠의 첫 앨범이 나오고 요즘에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내시고 있으시죠? 네. 어떻게 보내시고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앨범 활동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앨범이 나와서 여기저기 좀 정신없이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인터뷰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뭐 인터뷰하는 게 느나요? 어떤가요? 저는 여전히 카메라가 두렵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재밌게 잘 하고 있는 것 그래도 같아요. 요즘에 듣기로는 인터뷰를 또 요즘에 엄청 많이 늘어서 제일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저는 좀 적응을 하면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좀 얘기하다가 당황할 때가 있는데 또 막내가 막내답지 않게 엄청 말을 잘하고 요즘에 실력이 엄청 늘었네요. 이제는 팬텀싱어의 출연자라는 이름보다는 라포엠의 박기훈, 라포엠의 불꽃 테너라는 게 익숙해지고 있죠. 하지만 기훈님과 함께하는 첫 시간인 만큼 팬텀싱어 그 시간들로 잠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팬텀싱어를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팬텀싱어 원 때는 그냥 이렇게 소문으로 듣고 네 TV로 보다가 이제 2를 하게 된다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2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서 왜 자신이 없었어요? 그냥 다들 일단 너무 잘하시고 막 잘생기고 막 그래서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2를 도전을 못하고 넘어갔는데 끝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나도 도전해볼 걸. 네, 그냥 그때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해볼 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내년에 또 3를 한다면 꼭 나가야 되겠다는데 이제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소문이 들리는데 이제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되든 안 하면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서 무조건 도전해야 되겠다 해서 네 아주 그냥 딱 했었어요. 도전. 그래서 1, 2에 정말 나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았고 이번에는 꼭 나가야겠다. 안 나가면 후회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나가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저희 라포엠의 귀여운 막내가 되었네요. 팬텀싱어를 하는 동안 생각나는 뭐 특별한 무대가 있을까요? 물론 뭐 매 무대마다 또 새로운 의미가 있었고 정말 뜻깊은 무대였을 것 같은데 유독 또 생각나는 무대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좀 생각나는 시절은 저는 마마 때인 것 같아요. 마마. 네 아이돌을 이제 미션을 소화할 때 저는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일단 첫 프로듀서 오디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맞아요. 모르고 이제 제가 1, 2를 봤을 때는 이제 뭐 아무리 다양한 장르가 있어도 가요, 깐소네 이런 장르들이 많았는데 그러고 이제 제가 딱 호명되고 이제 나가서 막 앞에 이제 깐소네도 뽑히고 이래서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는데 오잉 하고 갑자기 아이가 보이길래 깜짝 놀랐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아이돌한테 진짜 그때 당시에는 진짜 그냥 순간 그냥 가라앉은 느낌이었어요. 아니 제가 제 기억하기로도 그때 당시에 저랑 바로 옆에 기훈 씨가 앉아 있었어요. 기억나요? 맞아요.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 이런 방송 환경이 되게 낯설었고 이게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 막 정신 없었는데 바로 옆에 기훈이가 앉아 있었는데 기훈 씨가 엄청 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떨고 있었는데 딱 나가서 이거 딱 뜯었는데 아이돌이 나왔어. 네. 그때 심정은 어떠셨나요? 저는 솔직히 진짜 믿기지가 않았어요. 여기는 지금 팬텀싱어가 아니다. 내가 지금 잠깐 꿈을 꾸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호명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딱 참가자들 보는데 한 분에게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 한 분이 누구였나요? 바로 라포엠의 기둥 민성이 형이었습니다. 민성이는 원래 그 팬텀싱어 이전에부터 알고 있었나요? 네네. 왜냐면 이제 민성 형이랑은 이렇게 콩쿨이나 이렇게 연주 이런 데서 여러 번 뵀었던 그런 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항상 너무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따뜻하게 안부를 물어주시고 그래서 뭐 딱히 막 말을 많이 하진 않아도 엄청 편안하게 대해 주셨거든요, 저를.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딱 그때 그 기억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민성이밖에. 네, 그래서 민성 형이다. 그리고 민성 형은 아주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던데. 맞아. 네.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민성이 그쵸. 이름이 딱 호명되고 나서 민성이도 엄청 맞아요, 당황했던 모습이 보였어요. 처음에 이제 민성이가 딱 뽑혔을 때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아이돌 제가, 무대인데 이게. 제가 그랬죠. 저는 이제 일단 그 제작진 선생님들과 작가님들 있는 방향 쪽으로 돌아봐서 정말 너무하셨다. 정말 너무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성 형한테는 저희가 아이돌을 뽑은 만큼 비주얼로 승부를 하자고 제가 비주얼로 승부하자. 얘기를 했었죠. 음. 안 되더라고. 네, 그런데 진짜 너무 힘든 장르였어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뭐 시간을 노래 뭐 아무리 노래를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선곡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쵸, 진짜 그쵸. 아이돌 선곡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이런 굉장한 이런 성악 오로지 맞아요. 정통 성악을 하는 형과 저였기 때문에 네, 아이돌의 그 장르는 더 어려웠던 장르였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첫 라운드가 저도 가요를 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클래식을 더 많이 들었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요 그런 곡을 많이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곡을 했을 때 우리가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았고 회의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회의를 했고 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선곡도 거의 제일 늦게 됐고 항상 제일 마지막에 집에 갔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제 예상은 하셨었나요? 이제 늦게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전혀 못했어요. 선곡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전혀 못했어요. 전혀 몰랐죠. 근데 그냥 이제 뭐 팬텀싱어 선배님들께서 음. 선곡이 쉽지 중요하다. 않을 것이다, 중요할 것이다, 굉장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거의 조금의 거짓말도 안 하고 한 일주일을 거의 새벽 한 6시, 7시에 집에 가고 맞아요. 또 한 2-3시간 자고 나와서 또 바로 또 회의가 들어가고 네, 맞아요. 그랬었던 걸로.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제작진분들이 이제 빨리 집에 가라고 집에 가서 좀 자다가 나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했었지만 저희는 막 더 빨리 찾아야 된다 우리가 꼭 찾아야 되고 막 불안하죠. 들어보고 막 서로 엄청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꼭 저희가 이렇게 있으면 저기 구석 어딘가에서 기훈이랑 민성이가 이렇게 음악을 듣고 막 고민하던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그러면 그 마마라는 곡 말고 혹시 어떤 다른 후보곡들이 또 있었나요? 정말 많았어요. 그쵸,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발라드부터 시작해서 좀 부끄럽지만 걸그룹의 노래도 했었고요. 네, 준비는 했었고 일단 뭐 김재환님의 안녕이라는 노래도 준비했었고 그리고 이제 엑소 첸의 뭐 4월이 지나면 그 노래도 준비를 했었고 또 이제 지코의 아무 노래도 불러는 봤었고요. 네, 송민호의 안악내도 했었고 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러블리즈의 데스티니도 네. 준비는 했었어요. 정말 많은 곡들을 준비하셨네요 그때.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기훈 씨가 정말 하고 싶었던 곡은 마마였나요? 또 다른 곡이 있었나요? 마마는 솔직히 제일 마지막에 접했어요. 저 뺐고. 정말 많은 곡들을 들어보다가 그냥 발라드로 도전을 해보자.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그래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냥 뭔가 웅장함과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그 노래를 딱 들었는데 첫 시작이 너무 웅장하고 그냥 딱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민성 형이 바로 따라 부르는데 제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거면 됐다. 아 이거다. 네, 이 노래는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마마라는 곡이 아니었으면 어떤 곡을 하고 싶었을까요?
후보 2번 곡 뭐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곡들 중에 있나요? 지코님의 아무 노래, 송민호님의 안악내. 저는 김재환님의 안녕도 좋았고 4월이 지나면이라는 그 노래도 참 좋았었고요. 아무 노래도 좋았는데 잘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 노래. 그럼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초대되실지를 또 봐야 되겠지만 또 정민성님이 또 초대되는 그날에 잠깐 오셔서 또 이제 보여드리지 못했던 이 선곡의 짧은 한 소절 정도 들려주실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제가 좀 기대해도 될까요? 그럼요. 처음엔 다 그렇잖아. 이런 노래. 다른 노래를 했었어도 네. 엄청 또 좋았겠네요. 맞아요. 그때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적응하면서 또 경연이라는 걸 치러야 되고 또 새로운 장르를 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첫 번째 곡을 또 들어봐야겠죠. 나가서 준비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팬텀싱어 3에서 불꽃 테너라는 별명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준 그 무대였죠. 첫 번째 곡은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에서 칼라파리아 네순 도르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물 좀 드세요. 물 좀. 네네. 매번 제가 자주는 안 듣지만 종종 듣는데 들을 때마다 소름이 안 돋을 수 없는 곡이네요. 이 곡은
굉장히 파워풀하고 부를 때 정말 힘이 많이 드는 곡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부르면서도 저희가 느끼는 그런 막 소름 돋는 에너지 막 보고 있으면 아 되게 멋지다 희열이 느껴지는데 사실 이 곡을 부르는 테너들은 굉장히 많은 압력을 요하고 엄청난 힘이 들죠. 네, 어떠세요? 맞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쵸, 엄청 많이 하죠. 게다가 이게 저희가 있는 이 공간이 전문 연주 홀도 아니고 그런 콘서트홀이나 그냥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막혀 있는 흡음판이 많이 있는 공간에서는 노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완벽히 해내주셨네요. 지금 사실 저번에 제가 또 들었을 때 연습할 때 들었을 때는 그때는 아 그냥 잘한다 와 역시 소리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은 사실 조금 소름 돋았어요. 이건 거짓말 아니고 약간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저도 팬텀싱어 이전에 많이 불렀던 곡을 팬텀싱어 이후에 또 이제 우리 라포엔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막 이런 부분 어떻고 저런 부분 어떻고 얘기할 때 좀 얻는 것도 있고 다시금 생각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곡을 팬텀싱어 이전에 불렀을 때랑 이후에 불렀을 때 좀 다른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 노래는 사실 제가 성악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접했던 곡이고 그때부터 이제 저의 사실 꿈의 노래가 된 곡이거든요. 이 노래는 물론 상황은 많이 변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있는 상황 그리고 연주홀도 원래 연주했던 곳이랑은 다른 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곡은 오페라 아리아고 이제 그래서 그런 클래식 곡이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힘이 드는 곡이기도 하고 들을 때 그만큼 힘이 들어서인지 저희가 들을 때는 더 희열이 많이 느껴지고 그걸 또 오늘 완벽하게 소화해준 박기훈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는 이제 성악을 전공을 했으니까 마이크를 사용하고 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노래하고 또 약간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겨내고 계시나요? 솔직히 그 부분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고 음. 앞으로도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제 생각에는 네네. 이게 성악 발성이랑 마이크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다르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이크로 노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 팀과 조화를 이루며 또 어떻게 해야지 내 소리가 또 나올 때는 나올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아직까지 답은 모르겠고 네,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연습실에서 연습 항상 할 때 형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자고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조금씩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연습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또 저희가 녹음할 때에도 저희가 녹음 환경이 어색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었고 걱정이 많았는데 또 저희 리더 형이 또 정말 잘 얘기를 해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많이 조언을 해주셨죠. 그럼요. 정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디를 써야 하는지 하면 더 좋을 것이다라고 정말 많은 도움을 제가 받았고 항상 도와주시려고 하죠. 네. 마이크를 사용할 때와 안 할 때 가장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우 씨가 느끼기에? 마이크는 일단 여기로 소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물리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발성을 했을 땐 이제 홀에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그냥 아가 아니라 하 약간 이렇게 맞아요. 네. 쓰는 게 있어서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공명이라고 맞아요.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울림으로 아 생기는 게 이제 여기로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맞아요. 저희가 그런 마이크를 부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저희의 그냥 소리를 그냥 그 홀의 울림과 우리 몸에 있는 울림을 같이 써내면서 어떻게 멀리까지 잘 울려나가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마이크로 사용을 했을 때는 그 많은 울림들을 어떻게 정교하게 마이크로 담을 수 있을지 또 그래서 마이크로 해서 스피커로 들리는 이 소리를 듣는 관객분들께서 어떻게 더 아름답게 편하게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그쵸. 저희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죠. 그쵸. 성악을 전공한 저희 4명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평소에 나누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우리끼리 요즘 또 방법을 또 계속 찾아보고 있으면서도 마이크도 없이 우리가 화음 맞출 때 같이 앞도 맞추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해서 마이크를 댔을 때도 더 좋은 소리가 나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더 저희가 꼼꼼히 섬세하게 연습을 해서 또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노래하는 방법도 조금 안 좋은 환경일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 찾아서 좋은 요점을 찾아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네, 또 이제 팬텀싱어 얘기 이전으로 또 가서 제가 듣기로는 정말 우리 기훈 씨는 화려한 경력의 테너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콩쿠르를 섭렵하고 심지어 국제 콩쿠르도 많이 나갔다고 들었어요. 입상한 수많은 콩쿠르 중에 또 기억나는 국제 콩쿠르 있을까요? 저는 벨베데레 국제 콩쿠르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콩쿠르는 제가 처음으로 국제 콩쿠르에 도전을 한 콩쿠르이고, 또 한국 여러 나라에서 예심이 열리는데 이제 거기서 한국에서도 예심이 열렸는데 이제 거기에서 출전권을 받아서 제가 이제 본선을 하러 이제 첫 해외로 또 나간 그런 콩쿠르이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큰 좋은 맞아요.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 벨베데레 콩쿠르 본선은 어디로 갔었죠? 그때 매해 바뀌거든요. 네. 위치가 매해 바뀌는데 제가 갔을 때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했었어요. 맞아요. 그 벨베데레라는 국제 콩쿠르는 매해 열리는 콩쿠르예요. 매해 열리는 콩쿠르이고 그 지역 예선이라고 하죠. 지역 예선이 전 세계에서 열리죠. 네, 맞아요. 전 세계에서 지역 예선이 열리고 그 예선지에서 통과한 사람들만 그 본선지로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본선지는 매해 장소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기훈 씨가 입상하셨던 그 해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본선이 열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네덜란드로 출국하신 게 거의 첫 해외 여행인가요? 그렇죠. 네, 맞아요. 첫 해외에 나간 거고 또 네네. 그때는 나갔을 때 잠깐 네, 여행도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했고. 그래서 뭐 네덜란드 어떠셨나요? 첫인상? 진짜 네덜란드가 그 제가 알기로는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에 또 한 곳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 정말 날씨가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그랬었어요. 몇 월쯤이었죠? 기억나세요? 제가 갔을 때는 7월 달이었어요. 정말 좋은 날씨예요. 7월이면 유럽은 특히나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어디 가나 다 좋지만 유럽의 여름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암스테르담 7월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7월에 잠깐 네덜란드를 들렸던 기억이 나는데 경유하면서 날씨가 매우 좋았다는 생각이 나요.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또 재밌는 일이 있으셨다고 하던데? 재미난 것보다는 그 사실 또 네덜란드 하면은 이게 전 세계에서 그 신장 키라고 해야 되나? 평균 키? 네네. 제일 큰 나라잖아요. 맞아요. 엄청 크죠. 그래서 제가 딱 도착을 했을 때 네. 저는 이제 그때도 저는 이제 슬리퍼를 좀 이렇게 편하게 신고 다녔거든요. 공항에서부터. 근데 이제 그때는 또 지금보다 슬리퍼가 살짝 더 낮았어요. 정말 일반적인 슬리퍼. 그냥 진짜 딱 그냥 슬리퍼였는데 그 이렇게 지상철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네네네. 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지상철을 딱 탔는데 그냥 친구랑 같이 갔어. 그 친구랑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이제 자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딱 뒤돌아 보는데 웬 남자분 엉덩이가 이렇게 했는데 남자분 엉덩이랑 제 눈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럼 그분 너무 키가 크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기훈 씨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슬리퍼를 신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좀 아담하셨지만 이제 또 그분이 또 매우 키가 크셔서 고개를 딱 맞아요. 돌렸는데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한 2m 정도는 되셨을 거라고 저는 2m? 네 믿습니다. 2m는 너무 큰 거 아닙니까? 2m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방금 2m라고 이제 의문을 가졌는데 밑에서 그렇게 손을 아니요. 이렇게 찌르시는 거죠? 아니요. 네. 손 여기 있습니다. 너무 재밌으셨겠네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는 항상 외출을 할 때 네 저는 슬리퍼를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나갔죠. 자신감도 장착하고. 슬리퍼도 약간 제대로 된 신발 중에 속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 제대로 된 신발은 또 다른. 좀 더 노력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아 조금 더 노력이 기울어져 있는 신발. 네, 그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또 근데 이제 처음 해외를 나간 거면 막 영어 쓰고 이런 건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좀 이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몸으로 좀 더 영어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좀 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막 다가가서 네, 막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좀 음. 몸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지 말로 바디랭귀지. 네 그런 네. 것도 막 시도도 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네덜란드를 처음 갔을 때 이틀은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숙소에서 이 친구랑 이틀을 묵었었어요. 공항 바로 앞에 있는. 네, 공항 바로 앞에 음. 있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는 먹을 게 딱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맥도날드였거든요. 근데 이제 맥도날드는 거기가 하니까 이제 뭐 주문할 그게 딱 1, 2, 3 딱 돼 있어서 뭐 오늘은 2, 내일은 3 딱 이렇게 주문을 했었던 그럼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주문했어요 그때? 네? 어떻게 주문하셨어요? 그때 2 네, 2 이러길래 네, 그러니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뭐 의사소통은 정확한 의사소통만 전달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한 요점만 딱 알아듣게 하면 그게 의사소통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주 그래서 어려움은 맥도날드를 없었어요. 이틀 연속 드셨다고. 이틀 동안 맥도날드만 먹었어요. 몇 끼. 힘드셨겠네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니 먹을 게 없는 건 아니고 다른 그 식당은 없었어요. 식당은 네, 없어요. 막 엄청 나가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처음 이제 해외를 나가서 이제 성악을 하는 외국 가수를 본 거잖아요. 네.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한국 동료들, 한국 선생님들 이렇게 봤을 텐데 외국에 나갔을 때는 다른 외국 가수들을 처음으로 봤을 텐데 그분들을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이렇게 딱 처음 느낀 거는 정말 다양한 가수들이 많구나. 정말 너무나 다양하고 물론 사람 목소리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정말 다양한 목소리의 가수들이 많이 왔었는데 이제 그 벨베데레 국제 콩쿨은 저도 그 나간 후에 들었지만 이제 그 콩쿨이 사실 이제 그 극장의 이제 극장장들 매니저들 이제 그렇게 해서 오페라 무대를 이렇게 세울 만한 인재를 직접 이렇게 좀 컨택을 할 수 있는 제일 큰 콩쿨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이제 정말 모든 분들이 연기 오페라 아리아 그 3, 4분, 5분을 부르는데 오로지 그 시간 안에 정말 그 역할을 다 연기를 보여주고 그냥 진짜 모든 몸짓과 눈빛 표정 연기 이런 것들이 너무 완벽하다 해야 되나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전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콩쿠르에 참여할 때는 이제 그 수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수상보다는 심사로 오시는 디렉터분들이죠. 극장 관계자분들이나 혹은 다른 많은 에이전시에서 많이 보러 오세요. 보러 와서 저 가수가 어떻다, 저 가수를 내년에 어떤 공연에 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또 저 가수는 이 공연에 이렇게 또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해외에서 공부하는 가수분들, 성악을 공부하는 또 학생분들도 콩쿠르에 나갈 때는 매우 그렇게 완성도 있는 액팅이나 또 오페라 하듯이 공연을 하듯이 직접 공연에 그 콩쿠르에 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나갔을 때 저 친구 되게 그냥 서서 노래하지 않고 되게 움직임이 편하네. 또 되게 오페라 하듯이 움직이네. 그런 저도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처음에는 신기하셨나 봐요. 네, 진짜 많은 부분을 노력해야 하는 거를 또 느꼈고 세상은 넓구나 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네, 그랬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후 또 뚜르즈 콩쿠르를 참여하셨죠? 네, 맞아요. 뚜르즈 콩쿠르 또 어땠어요? 일단 벨베데레 콩쿠르는 이제 제가 처음 나갔었고 그때는 이제 학교 여름 방학이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여름이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짧게 이제 여행을 계획을 조금 하고 갔어요. 친구랑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근데 이제 뚜르즈 같은 경우는 뭐 그 전에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해외를 나가면 항상 좀 많이 안 돌아다녔어요. 그냥 오로지 숙소, 그다음에 뭐 밥 먹고, 그다음에 연습 좀 하고 쉬고 약간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뚜르즈는 솔직히 제가 가서 한 3주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한 2, 3주 정도 있었는데 놀아본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툴루즈라는 도시를 구경을 솔직히 잘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일단 툴루즈에 딱 도착했을 때 그냥 그때 공기나 그런 날씨들이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집들도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한 집 여기 있고 또 도로에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 주택 하나 세워져 있고 약간 이런 집들이었거든요. 제가 한인 민박집 같은 곳에서 묵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풍경들 그런 분위기들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콩쿨로 인해서 다른 지역을 갈 때는 저도 콩쿨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행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 가본 도시일지라도 콩쿨로 갔을 때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정말 숙소에만 있고 리허설만 가고 그 콩쿨 장소만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끝나고 하루 이틀의 여유가 있다면 그 도시를 돌아보는데 그게 없는 상황일 땐 저도 콩쿨만 하느라 제가 그 도시를 갔음에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그때 툴루즈 콩쿨이 9월에 시작이었어요. 9월에, 네, 9월 초에 시작이었는데 이제 사실 그때 이제 11월 달에는 또 스위스에서 하는 제네바 국제 콩쿨 예선에 통과가 되어서 이제 본선을 11월 달에 하러 갔는데 이제 그거는 거의 한 달을 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학교를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실 휴학을 한 상태였어요. 네, 사실 휴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잘 준비를 해서 또 다양한 국제 콩쿨도 더 도전해 보고 싶어서 졸업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저는 이제 국제 콩쿨에 조금 더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너무 감사하게 제가 믿기지 않는 등수를 받아서 솔직히 여행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한 1, 2주 정도 더 파리도 있고 여러 군데를 둘러보고 싶었는데 그냥 아 이건 안 되겠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콩쿨이 끝난 다음날 그러니까 콩쿨이 토요일 날 끝났거든요. 네. 그러고 월요일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콩쿨이 끝나고 바로 한국으로. 네, 왜냐면 이제 정말 또 다른 걸 준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단 가서 뭘 할지 정리를 좀 해보자 이런 마음이 컸기 때문에 또 학교도 또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네. 혹시 그 툴루즈 극장 앞에 엄청 큰 광장이 있는 거 아시죠? 알기는 알아요. 네. 그 광장이 있고 광장 그 바로 앞에 또 막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테라스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도 안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요. 그럼 이제 툴루즈 가서 뭐 하는 게 있나요? 저 민박집 저희 아주머니가 너무 잘 같이 장 보러 갔어요. 맞나? 빨래 같이 해드리고. 그리고 또 쇼핑도 중간에 잠깐 하셨다고. 그냥 길 가다가 그냥 길 가다가 맞아요. 그것도 이제 콩쿨 가는 길이었는데 저는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차를 타고 왔어야 되거든요. 극장까지. 근데 이제 가는 길에 그 옷 브랜드 네, 브랜드 말해도 되나? 네. 그 자라 그 매장이 너무 크게 있어서 자라에 한번 들어갔는데 내가 그거 맨투맨 입고 왔었어야 돼. 진짜? 네, 근데 그때 이제 이 자라 맨투맨을 거기서 2개를 샀었거든요. 네.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나요? 그럼요. 2개 아직도 가지고 있고 좋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나올 때 또 그거 입고 나오시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좀 늘어나가지고 또 목이 늘어나도 그 맛이 있죠 또. 네, 아직도 잘 입어요. 빈티지스러운? 네, 입어요. 맞아요. 저는 그 기훈 씨 나갈 땐 아니고 작년에 저는 툴루즈 콩쿠르를 나가서 이제 거기 앞에 막 광장에 앉아 있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거기에 자라 매장이 엄청 커요, 그렇죠? 맞아요, 엄청 커요. 자라 매장 엄청 크고 맞아요. 엄청 많으신 분들이 재밌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자라 맞아요. 네. 콩쿨에서 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또 한국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곡을 들려주실 거죠? 네, 들려드려요. 네, 물 드시고 가서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저희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곡은 이태리 작곡가 토스티의 4개의 슬픈 사랑의 연가 중 2번째 곡이죠. L'alba separa dalla luce l'ombra. 새벽은 빛으로부터입니다.
giorno per amore del mio sogno e della notte. Chiudimi o notte nel tuo sen materno, mentre la terra pallida si ruora, ma che dal sangue mio nasca l'aurora e dal sogno mio breve il sole eterno, e dal sogno mio breve il sole 우! 우와, 네, 물을 드시죠 또. 드셨습니다. 정말 많으신 분들이 반응을 또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기훈님이 또 클래식을 또 연주하실 때 굉장히 멋있으시다고. 으아 멋져, 브라보,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네. 짝짝짝짝짝짝.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좋아요. 태연님 진짜 이런 연주를 이렇게 듣게 되다니 성량이 맞습니다. 성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작은 몸에서 엄청난 성량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불꽃 테너가 아닌가요? 네, 솔직히 그런 것 때문에 생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음, 네 그냥 그때 이제 이태리어 수업 시간에 이제 딱 그 불꽃 그 불 이제 그런 단어가 나와서 이제 그때 막 피암마 이렇게 맞아요.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들이 갑자기 기훈이가 피암마 테너 이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막 장난식으로 했는데 그때 기억을 떠올려서 이제 팬텀쇼 때 자기소개할 때 불꽃 테너라고 했는데 이렇게 또 불꽃 테너로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래를 할 때는 정말 불꽃 테너 같기도 하면서 여기 위에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기훈이가 노래할 때는 여기에 막 불꽃이 타올라서 이래서 불꽃 테너구나 하는데, 또 평소에는 불꽃은 사라지고 여기 딱 사탕이 있는 것처럼 아주 귀여운 애교쟁이죠. 애교쟁인데 제가 또 이렇게 사탕이 있고 엄청 귀엽다고 애교쟁이라고 하니까 밑에서 또 무릎을 이렇게 치면서 그러지 말라고 또 이제 무릎을 얘기를 하네요. 네. 저는 솔직한 방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요, 기훈 씨? 네. 어린 시절 박기훈은 어떤 아이였나요? 어린 시절 저는 정말 성악을 하기 전에 저는 좀 많이 지금도 형님들은 저걸 활발한지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형님들한테 지금 보이는 활발함보다 솔직히 훨씬 더 활발했던 것 같아요. 훨씬. 네, 그냥 어렸을 때 잠도 많이 없었고 그냥 새벽 4, 5시부터 그냥 뛰어다니는 거 좋아하고 새벽 4, 5시. 진짜로 그때부터 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땐 잠이 막 없어서 맨날 동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새벽에 잠이 없어서 새벽부터 나가서 동네에서 놀았다는 얘기군요. 네, 맞아요. 학원은 안 빠지셨나요? 네? 학원은 안 빠지셨나요? 솔직히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원 학원 한번 빠졌다가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혼났죠. 그렇죠. 선생님이 다 일렀어요. 선생님이 말해가지고. 네. 그랬군요. 그럼 어릴 때 이제 기훈 씨는 부산에서 태어났고 네, 맞아요. 초등학교는 제가 이제 1학년 전에 딱 그 김해로 네, 이사를 가서 네. 김해 삼방초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김해에서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보내셨군요. 네, 맞아요. 또 제가 최측근에게 듣기로는 매우 장난꾸러기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최측근이요? 네. 누구시죠, 그분이? 그 친누나께서 친누나께서 진짜요? 엄청 장난꾸러기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 저 장난꾸러기 네. 맞고요. 네. 운동도 많이 좋아했고. 맞아요. 태권도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렸을 때 이제 태권도에 가서 이렇게 한
5살 때 이렇게 가서 저는 태권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운동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태권도도 하고 또 유도도 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유도를 잠깐 가서 배웠었어요. 유도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축구도 하고 아주 안 한 게 없네요. 네, 동네 또 재밌게 뛰어다니고 맞아요. 놀이터도 가고. 유도는 근데 바로 그만두게 됐어요. 유도는 바로 그만두고. 네, 놀이터도 가고 놀이터도 가고. 그네도 타고 그네는 잘 못 탔어요. 시소도 타고. 시선은 좀 탔어요. 그러면 이제 노래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솔직히 이제 누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동요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동요 노래를 시작하고 있었는데 누나가 정말 저희 누나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나가 정말 노래를 잘했어요. 정말 누나가 동요 대회 나가면 항상 다 상을 받고 1등을 할 정도로 누나가 너무 잘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솔직히 그때 목소리도 많이 허스키하고 지금도 많이 허스키한데 그때는 더 허스키죠. 그냥 완전 허스키하고 근데 목소리는 또 막 엄청 크고 막 이랬거든요. 소리가 또 쨍쨍하고.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성악을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음악 선생님으로 오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대회가 있는데 3, 4학년부 그리고 5, 6학년부에서 나갈 만한 학교에 인재가 없냐는 이제 그 회의 때 나왔나 봐요. 선생님들 회의 때. 근데 이제 5, 6학년 때 그때 누나는 5학년 때였고 이제 누나가 나갔는데 이제 3, 4학년부에는 나갈 사람이 노래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그리고 전 누나도 성악을 노래 동요를 하니까 얘 목소리 크니까 한번 좀 시켜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결국 동료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악의 길로 넘어왔네요. 네, 맞아요. 저도 어릴 때 동료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기훈 씨가 어렸을 때 동료를 불렀던 모습은 상상이 안 가요, 사실. 그때도 정말 우렁차게 불렀나요? 정말 우렁차게 불렀어. 진짜? 네, 그때 우렁차게 부르고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집이 노래를 잘하는 게 이제 가족 모두가 내력인가 봐요. 누나는 노래를 잘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노래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맞아요. 노래를 또 잘 이제 누나가 노래를 하면 또 옆에서 같이 흥얼흥얼 거리다가 동료 수업도 따라가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랬네요.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제가 전화를 받으면 좀 시끄럽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쨍쨍해가지고 전화를 받으면 조금 작게 말하라고 저한테 맞아요. 그러셨어요. 저는 되게 크게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 소리가 되게 컸다, 쨍쨍했다. 맞아요. 노래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모두 이런 일화가 있으신가 봐요. 어릴 적 꿈은 뭐였어요? 성악가였나요? 저는 그래서 누나가 노래를 아무리 잘했지만 저는 노래를 시작할 줄 몰랐죠, 솔직히. 절대 제가 하게 될 줄은 몰라. 그냥 누나 노래 옆에서 부르면 신기했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초등학교 때부터 뭐 축구 좋아했고 막 운동하는 거 좋아했고 이래서 좀 막 뛰어다니고 이런 걸 좋아해서 그때 꿈은 약간 좀 경찰,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거 서바이벌 많이 하잖아요. 총 들고 이렇게 서바이벌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꿈은 약간 저는 경찰이나 좀 군인. 그런 것도 잘 어울린다. 네, 약간 멋있다. 그때 어렸을 때 꿈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또 있네요. 오늘 되게 또 머리도 한껏 힘을 주셔가지고 그런 딱 멋있는 남자의 또 느낌이 나네요. 이제 근데 그 꿈보다는 지금은 또 다른 성악가의 길을, 가수의 길, 음악가의 길을 걷고 있네요. 그렇죠. 만족하십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라포엠이 된 것도 그리고 많은 팬분들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한 꿈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아주 또 듬직한 군인의 모습도 기대가 되지만 또 이렇게 다양한 음악을 하고 있는 이런 아티스트의 모습을 또 저희가 보고 있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듣기에 학창 시절에 학생 회장을 또 여러 번 하셨다고. 회장을 놓치지 않고 학생 회장 뭐 온갖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저는 좀 성악을 하면서 성격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성격이 변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성악을 하기 전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그냥 동네에서 맨날 놀 때 친구들 불러서 친구들 모으고 막 같이 놀러 가고 막 산도 가서 계곡 가서 가재도 잡고 막 그렇게 놀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제가 좀 막 애들은 싫어하는데 제가 막 같이
가자 놀자 그냥 막 축구도 같이 하자 이랬었어요 시절에. 그래서 그거를 리더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냥 나서는 걸 좋아했다 어렸을 때는. 네, 그러다가 이제 성악을 시작하면서 이제 컨디션이라는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뭔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격이 조금씩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더 소심해지고,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소심해진다기보다는 이제 평소에는 되게 밝고 재밌게 지내는데 이런 연주가의 길을 걷고 연주가로 살고 있다 보면 내가 노래를 하기 전에 조심해야 될 것들, 조절해야 될 것들이 생겨나면서 조금 더 섬세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그 여유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유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런 학생회장 리더의 역할을 정말 다 하시고 이제 또 부산예고를 수석으로 졸업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대학을 또 한 해 늦게 가셨다고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를 재수를 해서 갔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그 시절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아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콩쿨 나가면 어릴 때 1등도 많이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리더 역할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정말 잘 지내셨잖아요. 근데 또 한 해 늦게 들어가시면서 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정말 대학교가 너무 높은 산이라는 거를 고등학교 때도 잘 알고 있었죠, 솔직히. 네. 너무 크게 느꼈고, 근데 이제 성악을 시작하면서 부산예고에 진학을 하고 그냥 바로 꾼 꿈이 서울대학교 입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로지 그냥 서울대만을 위해서 서울대를 꼭 가야 하고 꼭 가고 싶었고, 그래서 노래를 했는데 솔직히 이제 고3 때 이제 제가 불합격을 하고 그냥 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많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번 재수를 하게 되면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내가 재수를 하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계획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선배들께서 이제 재수를 하게 됐을 때 딱 첫 번째는 계획적인 생활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재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레슨을 하고 솔직히 비는 시간에 연습을 하고 이런데 또 노래는 솔직히 목이 좀 아파서 연습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너무 오랜 시간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연구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계획적인 생활을 하려면 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네, 어떤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한 가게가 이제 그 또띠아라는 그 멕시코 빵인가요? 알죠, 그게? 알죠. 네. 그거 안에 이렇게 야채 밥 넣고 이렇게 치즈 넣고 치킨 딱 넣고 이렇게 소스 딱 뿌리고 이렇게 싸고 이렇게 해서 파는 네, 그런 아르바이트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또띠아 가게. 네, 그거 하면서 그때 여기 고무장갑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팔에 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옷은 이렇게 입고 있었어요. 근데 불 켜다가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불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쪽 여기에 그 속눈썹이나 뭐 근데 여기 털이 딱 여기만 딱 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없구나. 그렇죠. 네, 진짜. 그 또띠아 그 만드시면서 드시고 싶으셨을 텐데 어떻게 참았죠? 저 솔직히 엄청 많이 먹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만두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네네. 네, 이제 일을 할 때 또 점심 시간도 있었고 저녁 시간도 있었어서 먹고 싶은 거 뭐 편하게 먹어라 해서 그럼 제가 만들어서 직접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알바도 하셨다고요? 네, 일단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알바는 또 이제 제가 태권도를 배웠었던 기억이 있어서 태권도에 마침 이제 그때 이제 알바 땡땡에 알바 땡땡이. 이제 그 사이트에 딱 봤는데 이제 교범님을 구한다고 딱 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교범? 사범은 아니고 관장님일 일은 없고 교범에서 전화를 해봤죠. 그랬는데 이제 그냥 뭐 아이들 관리하고 약간 이제 사범님 관장님 안 계실 때 좀 도와드리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가서 딱 면접을 봤는데 관장님과 제가 마음이 통했죠.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네. 그러고 다음날 바로 출근을.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일을 하셨나요? 네, 거기서만 한 4-5달은 했던 것 같아요. 태권도 거기에서 네. 4-5달. 아이들이랑 놀면서 진짜 너무 행복한 추억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는 이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밥은 잘 밥은 시켜주셨어요. 잘 주셔서 밥은 잘 먹었는데 또 이제 막 고깃집 알바도 했다고 하시던데. 아, 네. 그러고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시험이 왔죠. 네. 서울대학교 시험이 와서 이제 서울대학교 시험을 끝나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남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마침 딱 친구가 하던 고깃집 아르바이트가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딱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할래 이래서 바로 그냥 가서 네, 그때 오후 4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을 매일 했어요. 일했어요. 네. 제가 듣기로 그때 시급을 고기로 직접 받으셨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죠. 네, 사장님께서 또 너무 좋으신 분들만 만나서 고기도 밥도 많이 잘 드시고. 고기도 많이 구워 먹고 또 손님들 남기신 거 이렇게 몰래 뒤에 가서도 많이 자주 먹고 그거 진짜 맛있어요. 아니 근데 있잖아요, 치울 때 있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아주 재밌게 또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네요. 네네. 이렇게 매번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오다가 또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 많은 일을 하면서 배울 수 있었던 점도 있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 얻고 또 혼자만의 시간을 또 가졌기 때문에 또 멋지게 대학 생활을 하고 지금의 그쵸. 기훈 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너무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힘든 일도 있었지만 아마 그 재수라는 그 시절이 없었으면 형님 말씀처럼 저는 그렇게 안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시절에 또 많은 분들 만나면서 얘기를 듣고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이제는 또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들이나 팬분들이 주시는 얘기들을 보고 저희들이 답변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네, 일단 이제 올라오려면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얘기가 이제 하고 있으면 이제 댓글로 많이 물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기훈 씨에게 궁금하신 점 이제 아. 올려주시면 박규님이 직접 보시고 또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저희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일단 답 올라오기 전에 아까 네네. 전에 제가 그 하나 질문을 본 게 있는데 네네.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목을 어떻게 푸냐라는 질문을 들었는데 맞아요.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 숙소 이제 최근에 나간 그 재작년에 나간 비나스라는 스페인 콩쿠르에 스페인 콩쿠르, 네, 그때는 이제 제가 근처 이렇게 숙소에 묵었었거든요. 호텔에서 묵었었는데 그냥 그 방에서 목을 풀었어요. 그러면 옆방과 난리 나지 않나요? 그래서 지배인님이 올라오셨어요. 노래하지 말라고? 쉬. 그래도 멈추지 않으시잖아요. 몇 번 더 지르고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런 적 있어요. 저도 그 지나가는 지하철에서 전 연습을 했어요.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에 가만히 있다가 지하철이 멀리서 들어와서 소리가 커지면 그때 막 소리 내고 다시 가만히 있고 이렇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또 골라주시죠. 기훈님 샤데 졸업 연주 곡은 뭘 부르셨나요? 네, 라고 기훈님 하셨는데 서울대 졸업 연주곡은 뭘 부르셨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 그 많은 행사 연주를 다니면서 네. 네순도르마라는 곡을 혼자 불러본 적이 없었어요. 아 진짜 거의 많이 없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곡이네요. 네, 많이 없었는데 졸업 연주 때 사실 제가 마지막 곡으로 네순도르마를 불렀었어요. 저한테 그 정도로 뜻깊은 곡이네요. 곡이에요. 네. 기훈님 오늘은 뭐 먹었어요?라는 질문을 봤어요. 네. 오늘 상하이 버거 2개 먹고 치킨 텐더 4개 먹고 감자튀김 먹었습니다. 그럼 저희 질문 3개는 다 했나요? 하나 남았지 않아요? 하나 남았어. 하나 더 남았나요? 네. 오,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평생 받으신 생일 선물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선물은? 이라는 네네.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라프엠 형들 만난 거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사랑을 주시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여러분들 만난 거 그게 제일 저한테 지금 이번 생일 선물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아요. 평생 이런 선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지금 체험치가 벌써 2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댓글을 1화 때 모셨던 손님은 3개를 읽었거든요. 네. 2번째 손님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읽어드리죠. 아, 네. 네. 하나만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저 아까 본 거 있어요. 평소에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시나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누가? 평소에 스트레스. 네네.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지? 일단 좀 먹는 것 같긴 하고 그리고 약간 좀 혼자 가서 좀 소리를 지르는 편인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른다고요? 네. 차에 가거나 이렇게 네네. 네 그냥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좀 약간 소리 지르고 소리 지르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드시기도 하고. 네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간혹 이렇게 주무시고 자기도 하던데. 그쵸?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오히려 잠이 잠을 더 못 잘 자고. 못 자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먹거나 소리 지르기.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연습하다가 밖에 있다가 이제 기훈님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면 문을 잠시 닫고 밖에서 저희가 기다리도록 할게요. 형님들이랑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요. 요즘 없어요. 요즘이요? 하나도 없어요. 네, 형님 만나고 나서는. 네,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노래와 또 온전히 한 시간을 정말 채워서 기훈님만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오늘 최음치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저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맞아요. 사실 네. 이전에 직전까지도 혼자 너무 긴장 많이 해서 노래 계속하고 하루 종일 오늘뿐만 아니라 하기로 한 날부터 지금까지 기훈 씨가 엄청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너무 설레기도 했고 네. 그리고 처음 채훈 형이랑 한 형님과 챔치를 한 걸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밝고 이렇게 경쾌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네. 정말 진중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도 너무 느껴보고 싶었고 그래서 또 형님과 이렇게 또 둘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다는 게 좀 많이 설렜어요. 그냥 그러면서 긴장도 많이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재밌는 모습, 즐거운 모습, 또 편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들려드리기도 하는데 또 체험치에서는 또 모시는 그 손님의 그 가수의 온전한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조금 더 편하게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이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또 나오실 건가요? 그럼요. 다음에는 어떻게 또 형님 머릿속이 구상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있죠. 오늘 너무 진짜 이렇게 저한테 이런 과분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아닙니다. 그냥 저의 이런 얘기들과 또 음악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 오늘 제가 뭐 많이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많이들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 인사. 라포엠 앞으로 이렇게 여러 스케줄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가가고 싶고 네 계속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님들과 많은 구상을 또 하고 있고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저희 라포엠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국이 또 다시 심해져서 저희 라포엠 단콘 뭐 여러 콘서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진 못하겠지만 반드시 곧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요. 같이 힘내서 또 이 여름 시국을 또 이겨내고 또 우리 너무 항상 웃는 얼굴로 또 마스크 없이 팬분들을 꼭 뵙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도 준비해 주시죠. 네. 기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또 누군가가 초대될 수 있고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습니다. 체험치에서는 다양한 가수분들 모셔서 편안한 얘기, 진솔한 얘기, 정말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셔서 정말 얘기들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요. 다음 편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곡은 한국 가곡입니다. 정환호 작곡가님의 꽃피는 날이고요. 이 곡은 기훈 씨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되게 딱 듣자마자 감동받은 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고 같이 들어보시죠.
난 가끔씩 그려보았네. 그리움을 뱉어낸 뒤에 꿈꾸는 날들. 난 가끔씩 꿈꿔보았네. 차가운 가슴 뛰게 하는 바랬던 날들. 지쳐있던 나를 일으켜 차갑고 깊은 바다 먼 곳에서 거센 파도와 차가운 바람과 시린 한숨들이 입가에 맺힐 때 난 가끔씩 꿈꿔보았네. 차가운 가슴 뛰게 하는 바랬던 날들. 지쳐있던 나를 일으켜 차갑고 깊은 바다 먼 곳에서 거센 파도와 차가운 바람과 시린 한숨들이 입가에 맺힐 때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 잊혀진 기억 초라한 그곳에 자꾸 하얗게 피어난 꽃처럼 아름다운 날. 숨쉬는 오늘이 아름답게 네, 불꽃 테너 박기훈님의 목소리로 채워진 두 번째 최음치였습니다. 노래를 들려드리려 오는 분들께는 우리와 함께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공간, 또 들으러 찾아와 주시는 분들에겐 여러 감정으로 고생한 하루 끝에 들린 작은 휴식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잔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성훈, 촬영 및 음향의 유채훈, 열띤 응원의 정민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세요.